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구독자 중 한 명이 추천한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콜린 캠벨, 토마스 캠벨 지음, 유자와 옮김, 이의철 전문의 감수.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럼 먼저 차례를 한번 볼게요. 파트 1. 중국에서 얻은 교훈. 챕터 1. 건강, 무엇이 문제인가? 챕터 2. 단백질에 대한 오해. 챕터 3. 암 스위치를 꺼라. 챕터 4. 중국에서 얻은 교훈. 파트 2. 풍요병. 챕터 5. 심장질환. 챕터 6. 비만. 챕터 7. 당뇨병. 챕터 8.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챕터 9. 자가 면역질환. 챕터 10. 뼈, 신장, 눈, 뇌질환. 파트 3. 건강한 영양 지침. 챕터 11. 올바르게 먹기. 음식과 건강에 관한 8가지 원칙. 챕터 12. 무엇을 먹어야 할까? 파트 4. 누구를 위한 건강인가? 챕터 13. 과학의 어두운 이면. 챕터 14. 과학적 환원주의. 챕터 15. 기업과 과학의 공생. 챕터 16.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챕터 17. 식습관과 건강. 챕터 18. 반복되는 역사. 와,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좋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말해, 육류와 유제품, 계란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고 식물성 식품을 먹으라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간암의 원인이지만 식생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암시를 주었다. 간암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많아졌다. 우리는 이미 콜레스테롤 증가가 동물성 식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생쥐에게 우유 단백질을 많이 공급할 때 암이 성장했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올라갔다. 이런 관찰은 인간에서 얻은 결과와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만성적으로 감염되어 있고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았으며 간암의 발생률도 높았다. 바이러스가 총을 제공하면 나쁜 영양이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었다. 말하자면 전적으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 구운 감자칩, 소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시리얼, 저지방 캔디바 같은 음식으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음식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 이런 음식을 통해서는 식물성 식이요법의 장점을 이끌어낼 수 없다. 우리가 연구에서 얻은 고탄수화물 식이요법의 장점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 곡물, 과일, 채소에서 발견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먹은 결과였다. 한편 섬유소, 비타민, 무기질을 벗겨버린 가공된 탄수화물도 있다. 이런 탄수화물은 흰 빵과 흰 밀가루로 만든 가공 스낵인 크래커, 칩, 페이스트리, 사탕과 같은 단 것들과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탄산음료 같은 식품에 들어있다.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은 곡물이나 사탕수수, 사탕무와 같은 식물에서 얻어진다. 이것들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탄수화물로 분해되어 혈당이나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 몸으로 흡수된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가운데 적어도 99%는
과일과 채소, 곡물에서 얻는다. 탄수화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식이섬유소가 들어있다. 섬유소는 거의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지만 건강에 커다란 이점을 준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통한 복합 탄수화물은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다. 과일, 채소, 천연 곡물은 본질적으로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 비타민 C는 1차적으로 과일에서 얻을 수 있으며 과일을 먹으면 식도암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섭취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암의 발생률은 5배 내지 8배가 높았다. 비타민 C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뇌졸중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 강력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중국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섬유소가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믿음은 매우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중국 연구는 섬유소가 특정 암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다. 연구에 의하면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면 직장과 대장의 암 발생이 줄어든다. 또한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졌다.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콩, 채소, 곡물과 같은 식품에는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의 발생률을 거의 0까지 낮출 수 있을까? 대답은 명백해 보인다. 지방을 적게 먹으면 유방암의 위험이 낮아진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단순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방암은 동물성 지방 섭취와 연관이 있을 뿐 식물성 지방과는 무관하다. 동물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보다 지방을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다. 지방 섭취와 동물성 단백질 섭취 사이의 상관관계는 90% 이상이다. 이는 지방 섭취가 증가하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즉, 지방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동물성 식품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며 이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모든 단백질이 같지 않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이 결과들이 얼마나 도발적인지 봤을 것이다. 영양을 통해 암을 조절한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제시하겠다. 우리는 실험에서 우유 단백질의 87%를 이루는 카제인을 사용했다.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도 우유 단백질과 같은 암 촉진 효과를 낼까? 그 대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였다. 식물성 단백질은 많은 양을 투여했어도 암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았다. 밀 단백질인 글루텐은 20% 수준으로 먹였을 때도 카제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콩 단백질이 병소 발생에 있어서 카제인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도 실험하였다. 쥐에게 20%의 콩 단백질을 투여했지만 밀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초기 병소를 형성하지 않았다. 갑자기 우유 단백질이 나쁘게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낮은 단백질 섭취가 암의 발현을 줄이고 동시에 여러 방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성장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단백질 섭취가 발현기 이후 암을 촉진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초기 발암물질 노출량과는 상관없이 단지 단백질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암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때 암을 촉진하는 요소는 우유 단백질이다. 동료들은 단백질이 암을 성장시킨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우유 단백질이 그렇다니 내가 미친 것일까? 생식 가능 기간 중에 호르몬 수치는 증가하지만 식물성 음식을 먹는 여성들은 수치 증가가 높지 않다. 여자들이 폐경기에 도달했을 때 생식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식물성 음식을 먹는 여성들의 경우 폐경기에 이르면서 낮아지는 호르몬 수치는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여성들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식물성 음식을 먹는 사람은 수치가 40에서 15로 떨어진다면 동물성 음식을 먹는 사람은 60에서 15로 떨어진다는 말이다. 인체 안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폐경기 증상을 야기한다. 식물성 음식을 먹는 사람은 호르몬 감소로 인한 충격이 적고 폐경기 증상도 덜하다. 일부 연구에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저지방 식물성 음식을 먹는 사람은 칼로리를 적게 섭취한다고 했다. 이는 식이요법이 굶주리도록 만들어서가 아니다. 사실 그들은 육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많은 양을 먹는다. 그 이유는 과일, 채소, 곡식과 같은 자연식품이 동물성 식품이나 지방보다 열량이 적기 때문이다. 지방은 그램당 9칼로리를 내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램당 4칼로리를 낸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과일, 채소, 곡식에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열량은 거의 없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다. 따라서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 탄수화물은 최근 시장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탄수화물에는 정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두 종류가 있다. 정제 탄수화물은 식물의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과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는 식물의 껍데기를 기계적으로 벗겨내고 남은 전분과 설탕이다. 이런 식품, 보통 설탕, 흰 밀가루 등은 영양 가치가 매우 적다. 정제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 당질이 많은 곡류, 흰빵, 사탕류, 설탕이 가득 든 탄산음료와 같은 음식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그 대신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현미와 오트밀 같은 자연적인 복합 탄수화물을 함유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 7개의 식습관을 비교한 다른 유명한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연구자들은 하루에 식이섬유소 10g을 먹으면 장기적으로 대장암의 발생률이 33%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딸기 1컵, 아시아배 1개, 콩 1컵에는 10g의 섬유소가 들어있다. 어떤 종류가 되었건 콩 1컵이면 섬유소 10g 이상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65세에서 90세까지 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탄수화물, 섬유소, 비타민, 특히 엽산, 비타민 C와 E, 그리고 베타카로틴, 무기질, 철분과 아연을 함유한 식이요법은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도 권장된다고 했다. 이런 결론은
최적의 뇌 기능을 위해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식물성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정신기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다른 연구는 혈중 비타민 C가 적으면 노인의 인지 수행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연구는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비타민 B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식물성 단백질과는 다르게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의 산도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는 혈액과 조직이 산성화된다는 의미다. 인체는 산성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다. 산을 중화하기 위해 인체는 효율적인 염기로 칼슘을 이용한다. 그러나 칼슘은 뼈에서 얻어야 하므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골절이라는 커다란 위험에 놓인다. 에너지 증가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수많은 근거를 보았다.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영양소와 신체 활동 사이의 시너지 효과는 극히 중요하고 삶의 두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영양과 규칙적인 운동이 결합될 때 각 부분을 합한 것보다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낸다. 식습관과 건강.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가? 아마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 인한 만성질환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이런 질병들이 나쁜 유전자나 운 때문이 아니라 좋지 않은 영양 섭취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들은 아주 많다.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다. 돈, 자만심, 권력, 그리고 통제력이다. 이런 일을 의사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지만 현재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말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영양학 차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극소수의 의사들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의사는 오랜 세월 식습관과 건강을 강조하면서 보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콜린 캠벨과 토마스 캠벨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정말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음에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것을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저랑 같이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은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괜찮았다 하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